핵심문학 11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0쪽이고요. 5번에서 경기체가라는 장르가 나와 있죠. 이 경기체가는요, 쉽게 생각해서 고려시대 그냥 사대부들의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림 별곡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서울시 9급에서 국어시험 따로 봤을 때 경기체가가 한번 딱 나왔는데 그냥 역사적인 것만 가볍게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형식적인 거.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내용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쓰여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어플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데 문학적인 부분에서 좀 문학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죠 내용. 이런 거예요. 원순문 인노시 공로사륙 이정원 진안님 쌍운주필 충기대체 광군경이 양경시부 해가지고요. 지금 여러 문인들이 모여서 시험 보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어플이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자, 이건 일종의 감탄사고요. 자, 시장, 시험 보는 장소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해가지고요. 이렇게 뛰어난 문인들이 모여서 글 쓰면서 시험 보는 광경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게 이런 장르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기체가라고 하는 겁니다.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과시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리법이고요. 그다음에 엽이라는 거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뜻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금학사의 옥순문생 학사금이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학사금이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나까지 해서 모두 몇 분입니까? 나 포함해서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되게 별거 없죠. 열간 다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대단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네, 2장 볼게요. 여기서는요, 그냥 여러 책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맥락만 잡으시고요. 그죠? 명서와 명절을 열거한 다음에 이런 책들의 주석조차 내가 외우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나 책 많이 읽고 다 외우고 있어. 이런 얘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이고요. 대평광기 400여 권, 태평광기 400여 권, 이것들을 자 영남 들어있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나 이런 책들 다 외우고 있고 많이 읽었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다음 수 그죠? 꽃 모양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꽃 모양이 자기들이 모여 있는 모습 우리가 F4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F4. 이거 뭡니까? 패러다이스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이렇게 꽃들이 모여 있는 모습. 자, 간발 경기 해가지고요. 간발 꽃들이 사이사이에 피어 있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꽃들이 사이사이 피어 있는 모습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거 형식이라고 했죠. 합죽조와 고운 두 분, 그죠? 자, 대나무와 복사꽃처럼 어울리는 고운 두 사람, 합죽조와 고운 두 분 해가지고요. 자, 상형 경기 서로 바라보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별거 없죠. 열거한 다음에 자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용된 부분 마지막 8장 보죠. 당당당 당추자 그냥 당추자의 당을 운율 맞추려고 반복한 겁니다. 자, 당추자는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 조엽 남기 쥐엽 나무에 홍실로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그래서 당기시라 미시라 정소년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네 타는 모습이고요. 자, 내 가는데 남 갈까 두렵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노는 곳에 다른 사람 올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네 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보세요. 자, 사곡섬섬이라는 것은 뭡니까? 옥을 깎은 듯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옥을 깎은 듯, 그죠? 고운두 손길, 쌍수길에 고운두 손길에 사곡섬섬 옥을 깎은 듯한 쌍수길 고운두 손길에 해가지고요. 그네 타면서 손을 마주 잡고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광경이냐 하면 이런 거죠. 그 그네판에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그네판에 마주보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줄 잡고
한 사람의 손 위로 다른 사람의 손을 겹쳐 잡은 다음에 어렸을 때 그렇게 타지는 않았죠. 마주보고 탄 적은 있어도 어쨌든 손을 겹쳐 잡은 다음에 앞뒤로 당기고 밀면서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후수 동류. 자, 후수 동류. 손을 잡고 함께 노리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해가지고요. 일종의 그 자신들이 노는 모습, 풍류를 예찬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좀 태폐적이고 향락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한 그네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그네줄 잡고 있으면 남자가 그 위로 손을 겹쳐 잡아가지고요. 함께 몸을 밀착하고 그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식으로 따지면 그 클럽에서 클럽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클럽에서 남녀가 이렇게 몸을 밀착시키고 추는 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네 뛰는 광경을 통해서 귀족들의 풍류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학문적인 자부심, 그 다음에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풍류 생활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수능 국어에서도요. 한림별곡은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문제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쓰여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이황 선생이 도산 12곡 발에서요 교만하고 저속하고 점잖지 못한 한림별곡 같은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죠? 내용 보니까 이해가 되죠. 다만 이제 우리 작품 감상하기 2번에 경기체가와 고려가요 비교하는 부분에서요. 경기체가가 이런 거죠. 여기만 봐도 3, 3, 4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4, 4, 4 이런 식으로 3, 3, 4, 4, 4, 4에서 형식을 딱 맞춰서 거의 썼습니다. 그래서 정형시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림별곡은 복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복습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내용들 나와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3쪽 보시면 이제 시조를 쭉 모아놨는데요. 고려 때부터 해서 이 조선조까지의 시조가 나와 있고요. 물론 시대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23년 시험에서도 그죠 지망직 시험에서도 이 시조가 출제가 됐었죠. 원체 작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정 정도 이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 작품들 학습하시고 나면요. 비슷한 류의 작품들은 이해하기 되게 편해요. 그다음에 어휘도 시조 때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 현대어의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어감 자체가 현대어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낯선 거 나와도요. 기본 작품 학습해 두시면 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낯선 작품도. 그리고 일단 기본 작품 먼저 보죠. 자, 한번 보시면요. 평시죠. 형식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일단 우국충절 1 해서요. 고려 말, 그다음에 조선 초, 말 그대로 고려가 망하고 그다음에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 그런 시조들입니다. 작가를 보면 뭐 이조노, 이색, 길재 다음 페이지에 원천석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사 시간에 거의 배웠던 그죠? 그런 작가들이기도 하네요. 자, 작가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어 풀이 보고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1번 시조 한번 보시면요. 자,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에요. 구름이 무심탄, 자, 사심, 그죠? 사악한 마음, 욕심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사심이 없다는 말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천에 하늘 가운데 떠 있어 임의로 제멋대로 다니면서 굳이 광명한 밝은 날빛 햇빛이죠. 햇빛을 따라가며 덤난이라고 해서요. 그냥 내용 자체는요. 구름이 욕심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냥 하늘의 햇빛을 가린다라는 건데 되게 전형적인 비유죠. 일단 빛을 가리는 구름은 뭐예요? 간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이때 날빛이라는 것은 햇빛 바로 임금의 총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임금의 총명을 흐리는 상황을 그런 간신의 흉포를 풍자하는 시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가가 이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 간신은 바로 신돈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왕은 국민왕 정도가 되겠죠. 뭐 물론 역사적인 인물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요거 오른쪽에 보조란 보면 일단 성격에서요. 요거 우의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1번 시조에
우리 우의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통해 제시하는 걸 우리가 우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신히 임금의 총명을 흐리고 있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다른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우의적이라는 거, 우의성이 드러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2번도 시리적 배경은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가보죠. 백설, 흰 눈이 잦아진 고래, 흰 눈이 사라진, 그죠? 녹아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흐레라 험하게 끼었구나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구름 전형적인 의미 간신입니다. 물론 이제 고려 말에 고려 왕조를 지지하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성계, 조선의 신흥 세력, 이성계 중심의 신흥 세력이 간신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려던 신흥 세력이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고전 시가에서 눈은 겨울과 연결해가지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간신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백설이 흰 눈이 사라지고 나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백설은 간신이라기보다는 고려의 유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유신이라고 하면 왕조가 망한 뒤에 남아있던 신하들 아니면 선왕, 성대왕을 모시던 신하들을 유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유신들마저 사라지고 나니까 신흥 세력, 그죠? 이성계 일당이 그죠? 고려 유신 입장에선 간신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구름이 험하게 끼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백설도 긍정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반가운 매화는 매낭국죽 사군자는요 충신을 뜻하지 않은 경우가 없죠. 그래서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이 고려 왕조를 되살릴 우국지사가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석양의 해질 무렵, 그죠? 고려가 쇠퇴해가는 상황을 해질 무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질 무렵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고려의 쇠퇴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탄하고 있는 거고요. 얘도 어떤 성격 드러나요? 그런 상황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백설, 구름, 매화 등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시조 딱 보는 순간 우리가 한자 성어 주제와 연결되는 거 바로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3번, 4번 시조까지 보고 한꺼번에 정리해 보자. 자, 그 다음에 3번 시조 한번 가볼까요? 다 비슷합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그러면 500년이라는 도읍지니까 고려수도 얘기하는 거겠죠. 개성. 그래서 500년이나 된 도읍지를 필마, 그죠?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한데, 그죠? 산천의 모습은 의구, 옛날 그대로인데 인걸, 그죠? 뛰어난 인재들은 간대가 없구나. 고려 왕조를 지탱해왔던 뛰어난 인재들은 간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어즈버. 태평연월 고려 왕조의 태평했던 세월들이다. 뭐 꿈이런가 하노라. 그죠? 자고 나면 깨는 꿈처럼 다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무상감, 그죠?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얘는 중장의 표현 방식 한번 보시면 그죠? 산천은 의구한데 뛰어난 인재들은 간대가 없다 해가지고요. 고전 시가에서 많이 확인되는 방식이죠.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비극, 여기서는 영원할 수 없다는 허무함,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지방직 9급에 얘는요. 죄송합니다. 조지훈의 봉황수하고 엮여가지고요. 이 성경 후정의 방식이 쓰였다라는 거, 요런 그 시상 전개 방식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풍경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허무하다는 정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 후정의 방식이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자, 비슷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흥망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운수에 달렸으니 만월대, 이거 고려 궁토가 있던 누각입니다. 그래서 고려 궁토에 있던 누각, 만월대에 추초 가을 풀뿐이로다. 가을 풀 그러면 뭡니까? 시든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려 왕조가 망한 상황을 만월대에 시든풀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0년이나 되는 왕업, 왕조의 업적이 이제 목적, 목동의 피리 소리나 붙였으니, 붙어 있으니, 깃들어 있으니, 남아 있으니, 그죠? 왕조는 사라지고 이제 그 왕조의 흔적이 노래로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석양의 해질 무렵 역시 이제 고려 왕조가 망한 상황을 진언해에 빗대고 있는 거죠. 석양이 지나는 객 나그네가 눈물 겨워 눈물 못 이겨 하노라 해가지고요. 역시 고려 왕조의 멸망을 한탄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이거 보면 표현 방식 보면요, 만월대의 추초 가을풀만 가득하다 시각, 그 다음에 목동의 피리 소리 청각,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쓰고 있고요. 얘도 역시 초장 중장에서 경치 상황 묘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종장에서 눈물 겹다라는 정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얘도요, 성경 후정의 방식이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이 주제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한자성으로 떠올릴 수 있겠죠. 뭡니까? 망한 나라를 보면서 하는 탄식글에서 제가 편의상 한글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한자 표기 자체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맥수지타. 그 다음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영원한 게 없다는 허무함 느끼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서리지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 시조에다 맥수지탄, 서리지탄 이러한 한자성으로 주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봐두시면 되고요. 시조는 짧아서요. 넘어가 보죠. 86쪽 보시면 우국충절이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그 계유정난하고요.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런 거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 그 배경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그래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한번 가보죠. 1번하고 2번 시조 보면 1번에 이게 누구죠? 세육신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끝까지 단종을 지지했던 신하고요. 일단 1번 내용에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별에서 눈에 띄는 거 눈물 흘린다고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 생각해 보면 단종과 이별한 슬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시조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방 안에 현난, 그죠? 방 안에 켜놓은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요. 이별하고 슬퍼하면서 애태우는 모습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별의 슬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전제로 준다면 이때 이별한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임금인 단종이 되는 거죠. 단종과 이별한 슬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표현 방식 눈에 띄는 거 있나요? 그죠?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그죠? 눈물 흘리고 애태우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감정이입의 방식 쓰였죠.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감정이입된 대상 자체는 뭐라고 해요?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반복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시조 같은 경우도요.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역시 시대적인 배경을 전제로 준다면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다루는 겁니다. 왕방현이라는 이 작가는요. 물론 이제 조선 시대 때 무관이죠. 무관 군인인데 단종을 유배지까지 호송했던 군인이고요. 단종을 유배지에 두고 돌아올 때 이 시조를 썼다고 해요. 자, 보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앞고 고운님과 이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내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뭡니까? 울어서 울면서 밤길 간다 슬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역사적인 배경을 전제로 준다면 단종과 이별한 슬픔, 그죠? 임금에 대한 단종에 대한 영군 지정, 영군 지정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볍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표현 방식 보면 저 물도 내 마음 같다 그랬으니까 역시 1번 시조처럼 감정이입의 방식 쓰고 있고요. 이때 물이라는 거 방금 얘기했던 정서적인 등가물이죠. 그다음에 의인법 같은 거 쓰인 것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간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 가보죠. 3번 시조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요. 조식의 시인데 이 중종 임금이 승하하고 나서 중종이 승하하고 나서 쓴 겁니다. 이 3번 시조 같은 경우에 2022년 국가직 구급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5년 국가직 구급에도 출제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얘네가 자주 나왔더라고요. 자, 한번 가보죠. 자, 삼동에
한겨울에 배옷 입고 삼배옷 입고 암혈에 그죠? 자 바위굴에서 눈비 맞으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배옷 입고 바위굴에 지냈다는 건 시적 화자가 벼슬하지 않고 은거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름 낀 변리도 변리 햇볕인데 햇볕 그러면 임금의 은혜로 치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름 낀 햇볕도 쬐인 적이 없다 그러면 미약 하나마 그죠? 작은아마 임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해가 진다라는 거 바로 뭡니까? 중종의 승하, 임금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서산에 해진다니 눈물 겨워 하노라 해가지고요. 임금의 승하를 슬퍼하고 있는 거고요.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이 4번 시조는요. 병자호란 후에 작가가 김상원이잖아요. 그래서 소현세자 복린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 그죠? 끌려갔던 김상원이 이 나라를 떠나는 분하고 슬픈 마음을 그런 표현한 시조입니다. 오랑캐에게 패해서 끌려가니까 얼마나 분하고 슬펐겠습니까? 한번 보죠. 자, 가노라 삼각산 북한산이죠. 이게 예전에 서울시 문제에서 그 우리 여기 단원 문제에도 일단은 있어서 실어놓기는 했는데 삼각산이 북한산인지 일왕산인지 이런 거 묻는 것도 나왔습니다. 아, 이런 문제 보면 정말 옛날 문제들 이게 2018년 서울시 국에서 나왔던 건데 도무지 출제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그죠? 왠지 그냥 일하는 사람 중에 국문과 전공한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내라고 한 문제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삼각산이나 한강수는 바로 조선을 뜻하는 거겠죠. 부분으로 조선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대유법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반복되니까 대구법도 쓰이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친구 대하듯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도 쓰인 겁니다. 확인하시고 자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렴하는 거죠.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겠는가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매우 뒤숭숭하니 올똥말똥하여라 해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절이 뭡니까? 하수상해서 뒤숭숭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는 비분 관계 같은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시조도요 역시 현대어 풀이되면 크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호 한정 풍류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주제 조금 바뀌고요. 10강을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숨 좀 돌렸다가 12강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